6페이지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리모델링. 이 부분은 앞에 용어 정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섞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잠깐 복습해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은 첫 번째,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자,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있다 그러죠, 그죠? 얘는 뭐요? 대수선이요. 그렇죠? 얘는 1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다 그랬죠. 하지만 얘는 뭐죠? 얘는 일부 증축인데 얘는 15년이 경과해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일부 증축에서 자, 그 한 세대에 몇 프로? 30%죠. 30% 이내까지지만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까지죠. 그죠? 예. 하지만 이 합산한 면적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세대수의 몇 프로? 15% 이내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15% 이내일지라도, 자, 첫 번째, 15층 이상이면 몇 개층까지? 3계층까지. 두 번째,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다. 다시 말하면 원론적인 것이죠. 그죠? 20층이 넘어도, 야, 이거는 증축 안 돼. 했다간 홀랑 무너져. 아예 이참에 아예 재건축해야 돼. 한다면은 그때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안전 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리모델링 할 때는, 자, 뭘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리모델링 허가라고 부른다. 자, 리모델링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라는 단어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신고는 안 나와요. 근데 허가 말고 한 개 나오는 게 있죠. 사업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일부 증축할 때 뭐라고요?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30세대가 안 될 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대수소는 리모델링 허가받고, 세대수가 증가할지라도 뭡니까? 30세대 미만까지만 허가받고, 30세대 이상이면 뭘 받아요?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래서 30세대 증가할 때는 맞는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한다. 원칙 뭡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죠? 우리는 세대수 증가형이 원래는요. 근데 세대수가 증가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이지만 수직 중축형이에요. 수직으로 만들잖아요. 결국은 얘는 뭐야? 이렇게 부르죠. 그죠? 부르죠. 결국은 수직 중축형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받아라. 그랬죠. 허가받아라. 일단 세 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을 누가 할 때 허가받느냐? 첫 번째, 입주자, 사용자, 갈려주십니다. 입주자가 할 때, 사용자가 할 때, 또 그리고 관리 주체가 할 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은 허가라는 얘기예요. 리모델링을 할 때 밑에 시군구에 허가 받아라. 자, 박스 안에를 같이 봅니다.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1번입니다. 이때 뭡니까? 허가 받기 전에 뭡니까? 입주자 전체 동의 받죠. 전체 동의 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동의 받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 두 번째는 그 위에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리모델링 주택 조합. 두 번째는 나눌게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세 번째 뭐죠? 입주자 대표회 동대표죠. 동대표. 이렇게 나누죠. 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그렇죠?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제출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거 중요합니다. 허가 기준 2번 박스 안에 리모델링은요. 자,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요거 기억납니까? 하기 전에 리모델링 허가 받기 전 과거에 요거 두 번째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 그죠?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었죠. 첫 번째, 전체 다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이상 플러스 동별 가반수이고, 한 동만 해요. 그러면 한 동 전체 3분의 2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자, 만약에 1번이고 2번입니다. 현재 1번인 경우입니다. 1번 전체 3분의 2 동별 가반수 동의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그들은 리모델링 조합은 허가받기 전에 전체 얼마? 75% 이상 동의받고 플러스 동별 50% 이상 받는 겁니다. 한 동만 101동만 한다고 101동 전체 3분의 2 동의받은 한 동만 한다. 그러면 동 얼마요? 전체가 75죠, 그죠? 한 동 전체 75% 이상 동의받으면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99.9%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조합 설립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가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로 이제 얘가 거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습니다. 뭘 받아요? 얘는 소유자 전원 동의다. 뭐 전체냐? 전원 100%죠, 그죠? 그러니까 100% 동의받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100% 동의받는 경우는 없고요.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100% 동의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빈번합니다. 빈번합니다. 저도요, 여러분에게 어떤 동의 구할 때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순간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 미국이나 유럽 등등은요, 대한민국은 다수 의견 존중하죠, 그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다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의견을 존중하지만 소수 의견까지도 존중하는데, 대한민국은 다수 의결로 의해서 결정이 되면 소수 의견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이에요. 그럼 100% 동의는 뭐냐? 자, 내가 힘이 좀 막강해야 돼. 자, 어떤 안건을 들어와서 자,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의견 물어보면 분명히 100% 찬성 안 나옵니다. 그죠? 반대하는 사람들 양말 벗고 입에 물어. 그러면 한 명도 안 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요. 어떡합니까? 자, 다시 박수! 시작, 박수! 자, 박수! 빨리 쳐요, 박수! 박수! 자, 만장일치입니다. 끝. 이게 100%예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반대해도요, 뭐 하고 싶어도 혹시나 자기가 피해갈까봐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100%는 만장일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숫자가 이렇게 수백 명이 안 되고 일정한 이렇게 몇십 명 구멍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박수. 자, 만장일치 박수. 반대 없죠? 있으면 얘기해. 지금 얘기해야 돼. 박수.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이게 참 문제이지만 참 하여튼간에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북한은 항상 있는 거고, 그죠? 그거는 반대하면 죽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2번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요거잖아요. 증축형이 뭐냐? 바로 요거요. 잘 보세요.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요. 그러니까 수직이란 단어를 지금 싹 생략한 겁니다. 수직은 마음속으로 증축형 아시겠죠? 요거잖아요. 증축형 수직 증축인데 일단은 수직이란 단어를 빼도 수직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고, 왜? 우리 아파트가 20층인데 원론적으로야 원칙적으로 3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보고, 그죠? 가능한가? 또 오래된 어떤 그 연식을 보고, 그죠? 해야 되겠죠. 안전진단을 요청하고요. 시군구는 증축 가능 여부. 이 아파트는 20층이므로 일단 30층, 3계층까지 가능해. 라고 하지만, 원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일단은 실시해 보니까 3계층, 20층 건물이니까 3계층이든 2계층이건 일단은 수직 증축 하는 데는 별 무리 없다. 일단 증축은 가능하다 얘기해요. 몇 층까지는 모릅니다. 몇 층까지는요, 안전성 검토에 나옵니다. 일단은 수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 없다. 아니면 안 된다. 이 건물이 너무 40년, 50년 된 건물이라 지금 손만 까딱 가면 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순간 이 집은 폭삭망한다. 안 된다. 이참에 뭐라고요? 재건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하면 안 되겠죠.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시군구는 다음의 기간에, 이거는 우리가 정비법 시간에 배웠던 안전진단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안전진단만 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2번, 3번은 뭡니까? 공단 또는 연구원이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줄여가지고 공단, 연구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두 번 하거든요. 첫 번째 할 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왜? 안전진단만 하기 때문에 더 전문가예요. 하고 한 번 더 할 때는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공단 또는 연구원에게 두 번째로 맡겨가지고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럴 때 다음 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의뢰받은 기간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얘가 누구냐? 리모델링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도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관여해서 보고 듣고 하라 그 얘기죠.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같이 가서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3번 나오잖아요. 시군구가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이거잖아요. 오히려 재건축 사업 등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번은 뭐냐? 2차. 1번, 1차. 1차, 2차를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한다 그 얘기죠. 2차 상세. 자, 1번 나오잖아요. 이제 수직 증축형인데 아예 그냥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했어. 이제 했는데 했단 얘기는 한 개층이건 두 개층이건 증축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라고 나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20층이므로 3개층인데 그러면 3개층까지 굳이 다 해야 되느냐? 그죠? 아니면 2개층까지냐? 한 개층이냐? 요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세부적으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해라. 이때 두 번째, 증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간에 상세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다른 사람이 해라 그 얘기죠. 해라. 3번의 결과보고서 안전진단 상세 1차, 2차 다 포함해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안전진단 요청한 자와 시군구에게 제출합니다. 비용 부담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너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너도 일부 부담해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를 보세요. 증축 가능 여부 했습니다. 증축이 돼. 다시 상세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뭐 3층이든 2층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3층까지 해도 돼 나왔겠죠. 그럼 그렇게 해도 안전한가? 안전한가? 상계층은 무리야. 2개층까지 해. 이제 세부로 나오는 겁니다. 안전성 검토입니다. 1번 안전성 검토 의뢰 1번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하는 경우요. 이제 나는 지금 3계층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이때 증축 범위의 적정성입니다. 진짜 3계층까지 가능하나? 아,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혹시 안전한가? 하는 것들을 3계층까지 하는 것이 즉 증축 범위가 적정한지 공단 또는 연구원에게 의뢰합니다. 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말 그대로 안전진단만 하지 안전성 검토는 하지 않거든요. 이때 2번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이제 허가 달라고 얘기죠. 심의할 때도 적정성 검토를 하고, 여기 이제 1.5 동그라미 1번이 1차, 동그라미 2번이 2차. 이제 허가 신청이 있거나 또는 안전진단 결과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 도면의 변경이 있다. 그죠? 허가하기 전 아니면 설계 도면의 변경이 있으면은 구조 안전성 적정성 여부, 다시 한번 또 하는 얘기죠. 여부를 공단 또는 연구원에게 또 의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 나는 대로 하면 되겠죠. 2번 검토 결과 제출입니다. 당연히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 결과를 의뢰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마찬가지로 이때 들어갔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양이 적지만은 쏙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고요. 이 중에서요, 쌍가루 1번이지 1번. 쌍가루 1번 리모델링 허가 요거하고 용어 정의와 섞어서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쌍가루 2번하고 쌍가루 1번이 이게 법률 제정된 지가 지금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좀 나오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쌍가루 4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뭐 그럭저럭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럭저럭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자,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특광대장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특광대장.
대장에서. 특광대장. 몇 년 단위? 10년 단위. 뭐가 단위 하면 다 10년이 10년. 10년 단위. 이번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의 우려가 적어요. 그럴 때는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번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 누굽니까? 일반 시죠. 자, 일반 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니죠. 그건 수립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도지사가 너도 수립을 해 라고 하면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4번에 기준 국장 간만에 해보죠. 그죠? 간만에. 처음에 할 때는 막 크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 해요. 자, 2번 절차. 1번 특광대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얼마 이상? 10살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해라. 14일과 30일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단독 문제로. 이번에 공람 14일, 지방의 의견 30일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협의는 다 똑같아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라. 그래서 1번과 2번 절차고요. 특히 3번은 대장은요. 저를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기 대장은 나중에 도지사에 뭐 받아요? 승인받고 일반 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니까 승인받는 게 아니지만 일반 시장은 거꾸로 도지사가 너도 수립해라고 하면 수립을 하는 것이고 수립권자인 대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 뜻이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 전에 심의 거쳐서 한다는 것. 4번에 자 나오죠. 수립되면은 고시하라. 되면 고시하고요. 5번 자 재검토 몇 년마다? 무조건 재검토는요. 주택법상 투기가열지구만 1년이고 땅은 다 5년. 무슨 단위 전부 다 10년 10년.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번 주택 상환하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주택으로 줄게. 돈 안 주고 주택으로 바꿔주겠다고 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얘도 채권.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사채. 발행자가 누구냐?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입니다. 토주공. 등록사업자는 아무래도 대기업들 건설업체죠. 그죠? 건설사업회사. 등록사업자는 아무래도 민간이니까 제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발행 요건이 있었죠. 먼저 자본금이 얼마? 5억 원. 등록사업자 몇 글자야? 5글자. 그래서 5억 원. 저를 봐요.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것들만 정리하면 다 맞춥니다. 저를 봐요. 일단은 등록사업자 몇 글자? 5글자. 자본금만 얼마? 5억이고 다른 것들은 숫자가 전부 앞자가 3이요. 3. 아직은 3. 자본금만 5억, 다른 건 전부 다 숫자가 얼마로 시작해요? 3. 2번,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번,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얼마? 300호. 그러니까 뭐 100호니 다 틀려. 무조건 3자. 자본금만 5억, 다른 건 전부 다 3년, 300. 가로 2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도 최근 몇 년간? 3년간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입니다. 능력 범위 내에서 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 등록사업자 못 믿어요. 발행할 때 보증. 근데 토주공은 발행은 하지만 보증은 필요 없죠. 공공이니까. 그 다음에 승인 사채 발행계획 수립해서 뭘 받아요? 국장 승인입니다. 저로 보세요. 다른 법률에 의한 국토법, 개발법에 나오는 채권은 전부 다 행장. 뭐라고요? 행장. 사채는 국장.
발행 방법, 액면 또는 할인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읽어주시고 5번에 사채의 상환 등 1번 원칙적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3자. 자본금만 5자, 5억. 다 3.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이지만 그래도 3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 가로 2번. 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갈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상 양도 안 됩니다. 원칙상 중도 해야 안 돼요. 하지만 예외 있습니다. 전매 제한 행위의 세 가지입니다.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치약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출입죠. 요럴 때는 뭐라고요? 요럴 때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3번. 사채는 기명직권이다. 이름을 적어놔야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이름 안 적으면 네 거지 어떻게 알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기명직권이고요. 사채권자가 만약에 그 위에 바로 위에 가로 2번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죠? 양도할 수 있다면 그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사채 원부에, 그러니까 장부에 자, 양도자 지워버리고 양수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이 사람이 이제 빚거구나 라고 이전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요거는요 대항력과는 관계없습니다. 대항력은 채권에 그리고 주인 바뀌었으니까 채권에다가 사채 채권입니다. 성명을 채권에 기록해야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채권에 성명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누구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거라고 우겨봤자 믿지 않겠죠? 대항할 수가 없다. 6번에 효력.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대로 다 유효하다. 상법 적용.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의 즉 주택법이죠. 주택법이 선순위 먼저인데 아시겠죠? 주택법이 먼저인데 없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상법이다. 상법 중 사채 발행하는 규정을 정한다. 시험에요. 상법이 먼저 적용받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주택법이 먼저고 없으면은 상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농지법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그래가지고 농지법은 안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에 농지법 할 때에 어차피 두 문제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내용과 병행하면서 나올 만한 문제를 내가 찝어주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농지하지 마시고 국토법부터 주택법까지만 하세요. 농지법 내가 알아 찍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리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두 가지. 첫 번째,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인데 문제지 풀어오지 말 것. 다음 주에는 그냥 가능한 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아마 용도구역까지는 조금 적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용도구역까지 할 거니까 아시겠죠? 용도구역까지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그냥 공부하고 오세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하고 오면은 저가 문제 풀이할 때 더 도움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안 풀어도 돼. 자, 몇 페이지죠? 그렇죠. 22페이지까지. 그죠? 읽어 오시고 공부해 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풀 때 아주 기분 좋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자, 문제 풀이할 때 순서가 이렇게 합니다. 달라요. 첫 번째 국토법, 두 번째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세 번째 주택법, 네 번째 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농지법입니다. 아시겠죠? 왜? 먼저 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주택을 먼저 해야 그것을 먼저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할 거니까 미리 알고 했다가 나중에 준비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